이와 같은 모든 사정들을 등에 업은 박진홍 씨가 상황에 따라서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까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계 대통령 이진호입니다. 방송인 박송 씨의 친형 박진홍 씨의 1심 재판 결과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하게 이유가 있습니다. 검찰에서 무려 7년을 구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2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검찰에서는 박진홍 씨의 아내에 대해서 3년을 구형을 했는데 1심 재판부에서는 아예 무죄로 판결을 냈습니다. 더욱이 공소장에는 박진홍 씨가 무려 48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기재가 돼 있었는데 1심 재판부에서는 최종적으로 21억 원의 횡령만 인정을 했습니다. 박송 씨 측은 이 결과에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강력하게 항소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왜 아직 박송 씨 측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항소는 박송 씨 본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박송 씨의 변호인이 상대방 측, 즉 박진홍 씨의 변호인이 낸 변호인 의견서에 대해서 열람 및 등사 신청을 했지만 당사자가 아니란 이유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박송 씨 측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모든 것을 검사 측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검사가 항소를 진행할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충격적인 소식 한 가지가 전해졌는데요. 바로 박송 씨의 친형 박진홍 씨가 검사 측보다 먼저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겁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박진홍 씨는 19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박진홍 씨가 항소를 진행한 배경은 뭘까요? 1심 재판부에서 박진홍 씨에 대해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2년에 대해서마저도 과하다, 억울하다 라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내 이모 씨의 경우에는 애초에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진행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사실 1심 재판부에서는 박진홍 씨 부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배려를 해줬습니다. 언론 기사를 통해서 두 부부뿐만 아니라 부모님에 대한 기사가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감경 사유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박진홍 씨에 대해서 실형 2년을 선고하면서도 방어권 차원에서 박진홍 씨를 실질적으로 구속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가족 간의 화합과 피해 사실에 대한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겠다라는 말로 포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언론 플레이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본 인물은 박진홍 씨가 아닌 박송 씨입니다. 사실 지금에서야 많은 분들이 박송 씨가 억울하다는 사정이 잘 알려지게 됐지만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박송 씨에 대해서 임신, 낙태, 폭행 등의 말도 안 되는 허위 프레임이 계속해서 씌워졌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가세현 채널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언급이 됐고 결과적으로 기사화까지 되면서 박송 씨는 심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방송인으로서 활동을 못하게 될 정도로 대중들의 비난 여론까지 쏟아졌는데요. 결과적으로 박송 씨가 고소를 한 이후에 그에 대한 배경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세현과 연예부장 채널에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제보한 인물이 다름 아닌 박진홍 씨의 아내, 즉 박송 씨의 형수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하지만 박송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떠한 사과나 피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와 아버지가 법정에서 증인 자격으로 출석을 해서 이미 허위 사실로 밝혀진 내용들까지 다시 한번 되풀이를 하면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박송 씨의 정신적 피해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진홍 씨에 대해서 수차례 언론 기사를 통해서 언급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박진홍 씨를 배려를 해줬습니다. 사실 횡령 문제 밝혀내기가 쉬운 사안은 아닙니다. 검사 측에서 박진홍 씨가 횡령 금액을 어디 부분에 썼는지 그리고 횡령 의심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진홍 씨는 재판을 통해서 이 돈들이 결과적으로는 박송 씨 본인뿐만 아니라 박송 씨의 지인들에 대한 선물, 그리고 박송 씨가 위탁한 대로 박송 씨 부모님들에게 쓰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1심 재판부 측에서는 박진홍 씨의 주장을 대부분 들어줬다. 박수홍 씨도 막연하게나마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박수홍 씨가 그 돈을 위탁했던 취지가 결과적으로는 부모님을 위해 써달라는 거 아니었냐. 그렇기 때문에 박진홍 씨가 박수홍 씨 부모님을 위해서 박수홍 씨의 돈을 가져다 쓴 것은 횡령이 아니다 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이 무려 16억 원에 달했습니다. 박수홍 씨 측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박수홍 씨 측은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냐? 적어도 3년에서 4년 이상의 실형은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실형이 2년밖에 안 나왔고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엄청나게 축소돼서 결과적으로 48억 원에 달하는 돈이 21억 원만 인정을 받은 상황 아닙니까? 이번 사태에 있어서 박수홍 씨 측이 강하게 반발하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양형 기준을 따를 때 5년에서 50억까지의 횡령 범죄는 기본적으로 2년에서 5년 정도의 선고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경 사유가 있으면 1년 6개월에서 3년, 가중 사유가 있으면 3년에서 6년의 선고를 내리는 식입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에서는 박진홍 씨에 대해서 감경 사유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1심 재판부가 박진홍 씨에 대해서 감경 사유가 있다고 봤느냐? 1인 회사거나 가족회사의 경우 실질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횡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봐서 감경 사유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박진홍 씨가 운영하고 있는 라엘과 메디아붐이 결과적으로는 가족회사이기 때문에 타인의 재산을 횡령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감경 사유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박수홍 씨의 사태는 타 사안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왜냐? 피해자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가족회사나 1인 회사의 경우에는 타인의 재산 피해가 없기 때문에 감경 사유지만 박수홍 씨의 경우에는 박수홍이라는 제3자의 피해 사실이 분명하게 존재한다. 이렇게 피해자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감경 사유로 분류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피고인 박진홍 씨가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노출이 되면서 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진홍 씨의 아내인 이모 씨가 박수홍 씨에 대해서 모 유튜브 채널에 직접 찾아가서 제보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보들 상당수가 허위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에서는 박수홍 씨의 정신적인 피해는 이런 반구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언급이 되면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 보인다라는 내용 역시 사실 쉽사리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청조 씨의 케이스가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전청조 씨의 경우에는 언론을 통해서 박진홍 씨보다 훨씬 더 많이 폭발력 있게 다뤄졌습니다. 전청조 씨의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더욱이 성인이 된 이후 일거수일투족까지 모두 언론을 통해서 기사화가 되면서 전청조란 인물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파헤쳐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청조 씨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박진홍 씨보다 훨씬 더 언론을 통해 많이 노출이 됐고 더욱이 본인의 삶이 낱낱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감경도 받지 않았다. 세 번째는 가수금에 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박진홍 씨와 그의 아내 이모 씨는 결과적으로 라엘과 메디아붐에 법인돈을 써서 본인들의 부동산 중도금과 등기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횡령 아닙니까? 그런데 재판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냐? 두 사람이 법인돈을 사용한 것은 확인이 되지만 법인 장부상에 두 사람의 가수금 항목이 분명하게 기재가 돼 있다. 그러니까 박진홍 씨나 이모 씨의 이름으로 본인들의 돈을 법인에 빌려줬다는 내용의 항목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돈을 빼서 중도금이나 부동산 등기 비용으로 쓰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의 돈을 가져다 쓴 셈이기 때문에 무죄다라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박수홍 씨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왜냐? 결과적으로 1심 재판부에서는 박진홍 씨에 대해서 법인돈 20억 원을 횡령했다라고 적시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분명히 횡령했다고 인정한 셈입니다. 박진홍 씨가 횡령한 20억 원의 돈을 다시 법인에 토해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만약 이 20억 원을 다시 법인에 토해낼 경우 기존에 기재가 되어 있던 가수금 등이 상계 처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박진홍 씨의 명의로 해당 법인에 3억 원의 가수금이 잡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박진홍 씨의 경우에는 이 20억 원을 다시 토해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3억 원의 가수금이 잡혀 있기 때문에 17억 원의 돈을 법인에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박진홍 씨는 해당 법인에 횡령을 함으로써 17억 원의 손해를 입혔는데 부동산 중도금이나 부동산 등기 비용을 냈다는 내용들이 가수금을 이유로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냐?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가수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내용은 납득하기 힘들다라는 것이 박송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박송 씨의 심경은 좀 어떨까요? 상당히 황망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총 3명입니다. 법인 라엘, 법인 메디아붐, 박송. 그런데 1심 재판부에서는 라엘과 메디아붐에 대한 횡령을 분명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피해자인 박송 씨 피해에 대해서는 박진홍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송 씨가 맡겼던 16억 원이 모두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박진홍 씨는 전혀 처벌받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뭐냐? 박송 씨는 이 돈을 박진홍 씨에게 맡긴 이후 부모님을 잘 부탁한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비춰볼 때 박송 씨가 이 돈을 맡긴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님을 잘 건사해달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쓰인 돈이기 때문에 박송 씨의 위임 취지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박송 씨 측에서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억울하다는 겁니다. 박송 씨 입장에서는 애초에 이 돈뿐만 아니라 어머니에게 생활비로 쓰라 라면서 개인카드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카드는 한 달에 500만 원까지 쓸 수 있는 카드였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너는 재테크를 할 줄 모르니까 돈을 나에게 맡겨라 라는 형의 말을 믿고 박송 씨는 무려 16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모두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의 위임 취지인 부모님을 위해 써달라 라는 내용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문제 삼기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나 박진홍 씨의 경우에는 박송 씨의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인 2021년 4월 6일 날 김앤장 변호사에게 1,500만 원을 입금했다는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김앤장 측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모든 사정들을 등에 업은 박진홍 씨가 재판 결과까지 유리한 내용을 받아들면서 이번 항소에 대해서 강한 자신감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2심 재판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